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구촌 돋보기에선 한국외대 손혜연 개건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 특히 최근에 이 니카라과 출신이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요. 이민자들 주로 중남미에 어디서 오는 건가요? 올해 4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려고 시도한 이민자의 국적은 멕시코, 아이티, 베네수엘라, 쿠바, 온두라스 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가 7,4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멕시코와 중미북부 3개국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출신의 이민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미국 국경에 도착한 니카라과 출신의 불법 이민자 숫자는 16만 5천 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서 5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최고치인 3만 5,500명이나 기록했습니다. 니카라과 이민자들이 증가한 시점은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 인상을 발표한 2018년 4월부터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니카라과를 탈출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코스타리카로 이주했는데 2022년 말부터 코스타리카 정부가 니카라과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규정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남미 출신들이 이렇게 고국을 떠나는 건 쉽게 말하면 고국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네,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박탈, 박해, 교육 및 고용의 기회 부족, 정보 부패, 범죄와 폭력의 위험,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대다수는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고 비정규직이어서 승진이나 임금 상승의 기회가 없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조직 범죄와 마약 밀배로 인한 폭력 피해와 학업 중단도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IT의 경우 두 차례의 큰 지진, 수차례의 허리케인,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거리에서의 폭력, 정부 통치 시스템의 붕괴, 식량 불안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구의 20%에 달하는 2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정착을 시도했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다시 미국으로 재이주합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경우에는 중남미의 권위주의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의 경우 식량과 생필품 부족, 자유박탈,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 기회 부족, 절망감 증가와 같은 정치 사회적 문제가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이 중남미 경제 사정이 최근 들어서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최근에 아르헨티나 다녀오셨잖아요. 물가가 1년 동안 100%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현재 아르헨티나의 월별 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달러에 연동돼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모든 가격이 따라서 오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정부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환율은 231페소인데 암시장 환율은 490페소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품 부족으로 물가는 더 치솟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암달러 시세로 거래되다 보니까 물가가 비쌉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지 3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환율이 30%나 올랐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 누적 물가 상승률이 32%나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민자들이 어렵게 미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미국 국적을 얻고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게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망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망명 신청자는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보장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여행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메디케이트나 난민을 위한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4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은 어렵게 미국에 도착해도 일반적으로 전문 면허 취득은 물론이고 취업, 교육, 의료, 생활보조금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거주지를 제공받거나 식당이나 상점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불법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려면 멕시코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중남미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니까 멕시코 상황도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정부 시절에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미국 국경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하는 안전한 제3국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국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국경 당국에 망명 계획을 신청하거나 미국 밖에서 망명을 신청해서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타이틀 42의 종료에 맞춰서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국경의 대피소는 수용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밖에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현재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화재로 39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은 갈취와 폭행, 그리고 납치와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고 멕시코 경찰과 이민자들 간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밤 9시 반쯤 멕시코 국경도시 이민자 수용시설을 찍은 CCTV 화면입니다. 시설 안쪽에서 치솟은 불길이 점점 퍼지며 연기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평소처럼 움직이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 불로 수용시설에 있던 68명 가운데 최소 38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중화상을 입거나 질식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생사를 확인 못한 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Hay mucha gente allí que veo tirada en el piso pues y no sé qué pensar y no nos dicen nada, no me dicen nada, nada, no sé, de verdad que no sé. 멕시코 당국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출신으로 추방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들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게 참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다음 날 현지 언론이 화재 당시 직원들은 문을 잠근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정황을 CCTV와 함께 보도해 파문이 커졌습니다. 사망자 가족과 이민자들은 참사 현장에 모여 멕시코 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성토했습니다. Se respeta, todo inmigrante tiene el derecho a tener una seguridad, a ser protegido hasta por el mismo migración, no maltratado ni violentado por migración ni por ninguna autoridad. 이달 초 멕시코 지역 30여 개 인권단체들은 멕시코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민자들에 대한 학대와 과도한 무력 사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이 폐지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로 모이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온 싱글맘들도 많습니다. 멕시코와 접경 지역인 엘페소의 한 이민자 보호 시설에는 아이와 엄마들이 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3개월 전 아들과 함께 남아메리카를 떠난 싱글맘 곤잘레스 씨는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국경을 건넜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요넬라 씨는 만삭인 상태로 멕시코 국경을 건넜고 텍사스 땅에 도착하자마자 출산했습니다. 3명의 딸과 함께 온 싱글맘 코니 씨. 하지만 막내딸만 코니 씨 곁에 있고 나머지 2명의 딸은 아직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으며 구금 중입니다. We left Honduras together, and that's how we must remain until God allows. A parent will do anything to see their children safe. 이민자 보호시설은 자칫 절망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미국에 들어가겠다며 국경으로 온 중남미 이민자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염없이 땅바닥에 앉아 기다리거나 아예 텐트를 쳐놓기도 합니다. 3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겠다며 실시된 미국의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첫날. 미국에 들어가기 더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국경에 몰린 중남미인들은 수만 명에 육박합니다. No, por el río. Ya estoy cansado de la aplicación. Nunca me responde, nunca me da nada. Entonces, toca por el río, como todo.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어날 일을 우려해 미국은 국경에 순찰 대원을 10,000명 넘게 추가 배치했습니다. People who arrive at the border without using a lawful pathway will be presumed ineligible for asylum. We are ready to process and swiftly remove people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in the U.S. 멕시코도 국경 주변의 방위 인력을 늘렸습니다. 일단 첫날 우려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El flujo va bajando el día de hoy, cuando menos hasta esta hora. No hemos tenido confrontaciones ni situaciones de violencia en la frontera. Estados Unidos está cumpliendo su parte. 앞서 미국은 남미 주요국에 이민센터를 만들고 온라인 망명 인터뷰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과 5년간 재입국 금지 등 처벌 조항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민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반대로 불법 입국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찬반 양론도 거셉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